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3일 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요즘 이슈와 시황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증시 이벤트 정도나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중국 그 무역 협상단이 미국으로 출발을 하는 날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15일 날인가 서명을 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일정이 그렇게 나왔대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경제지표 발표는 제가 보기로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별다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뭐 일부 뭐 고용 지표도 뭐 조금 뭐 나오고 뭐 제조업 지표 나오는데 솔직히 뭐 이러한 지표들이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목요일 날 어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만한 이슈가 있다면 목요일 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 게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없어요. 예, 딱히 뭐 다른 뉴스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지금 뉴스가 없는데 더욱이 지금 미국이 아니고 미중무역 분쟁,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15일 날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15일 날 서명한다라는 일정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13일 날 중국 대표단이 뭐 출국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사실상 이미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요 시장 가격들, 하이닉스 98,000원, 삼성전자 59,000원, 6만원 요 가격대, 선물 297, 298, 코스피 2200, 2210 정도 되네요. 이 자리는 이미 그 이슈가 다 반영된 거라 가지고 사실 뭐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죠. 시장이 좀 많이 오르기도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더 오르기도 부담스럽고 내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전 기다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또 기다려야 돼.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가격에 특별한 거 없죠. 물론 정고점을 넘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하긴 했습니다. 선물이 정고점 넘고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간다면은 뭐 추격 매수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이거 그냥 어떤 관성의 법칙, 어떤 추세적인 힘에 밀려서 어거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 좀 사실 추격하기도 좀 뭐해요. 뭐 어떤 강력한 뭐 재료나 이벤트가 있어서 사실 저런 자리에선 강하게 장대 양봉을 보여줘야 되는데, 강한 수급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강한 매수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강한 매수세 안 나오고 있죠, 그죠? 강한 매수세라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매수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고 오늘 사실 이슈와 관련된 얘기 이런 거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 미국장도 별거 없습니다, 그죠? 미국장도 별거 없어요. 미국장도 뭐 어제 살짝 빠지기 시작했는데 뭐 이슈 같은 거 사실 별다른 거 없고 그냥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볼 게 없다. 그래서 이 이슈와 시황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그냥 오늘은 짧게 일단 마치고요. 마빈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마빈님 질문 내용이 괜찮아서 요거를 좀 한번 오늘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 내용은 이래요. 미국 주가 흐름 분석에 있어서 TVIX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S&P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옵션들이 뭐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지수 동향 파악에 TVIX가 중요한 것인지 영상을 한번 찍어 주실 수 있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같아요. 사실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답하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 투자자로서 태도나 이런 게 정말 저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뭐든 의심하는 저런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구독자분들께 영상 올리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전문가가 된 것처럼 약간 위에 있는 입장이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물론 저는 전문가를 한 적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윗자리 오르면은 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그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좀 물어보기 힘들죠. 제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 질문하고 의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저놈은 잘 알아갖고 유튜브 방송까지 할 텐데 쟤한테 저런 게 물어보는 게 신뢰가 아닐까라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 한 개도 없이 이렇게 따다닥 필요한 거 딱 잘 물어보시는 이런 면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 해도 틀릴 수 있는 거고, 그러죠? 이건희 회장이라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쨌든 시장에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거 정말 좋습니다. 막 저렇게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언제나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좋은 태도시고요.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TVIX가 왜 중요하냐?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한국장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장 흐름을 보려면은 풋옵션을 많이 봅니다. 왜 풋옵션 보느냐? 조금 이제 빌드업 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물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보려는 거고, 요거 위에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파생 상품들 옵션들이 있는 거고, 요 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풋옵션, 그죠? 여기 가장 중요한 풋인데, 솔직히 이런 지수나 선물만 봐서는 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기가 물론 알 수도 있습니다만 전 좀 어렵더라고요. 파생 상품 같은 경우를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보는데 가장 참고하는 이유가, 파생 상품에는 이 옵션이란 파생 상품에는 특정한 그 특성이 있죠. 현물에는, 어떤 선물에는 없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시간 가치, 만기라는 게 있죠.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그 기간입니다. 보통, 그죠? 한 달.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가격이 깎여 나가요. 예를 들어서 설 연휴나 추석 연휴 이런 게 지나고 난 3일 쉬었다가 딱 다음날 개장한다. 그건 벌써 뭐 마이너스 10%대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간 가치가 까였기 때문이죠. 시간 가치라는 중요한 걸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생 상품의 특징은 뭡니까? 또 하나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 선물이 1% 움직이면 옵션은 50%, 100% 움직이는 일이 흔합니다. 그죠? 레버리지가 크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 옵션이란 파생 상품이 앞으로 향후 시장 방향에 대한 단서를 가장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단서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의 방향을 알려면은 이 옵션이란 상품의 좀 구조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좀 좋겠다. 옵션이라는 상품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제가 매매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자, 풋옵션은 또 왜 보느냐? 사실 이제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 아니면 아래입니다. 그죠? 방향성은 위 아니면 아래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시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80%에서 90% 기간 동안은 오릅니다. 주식은 가만히 놔두면 보통 우상향해요. 솔직히 뭐 현실적으로는 어떤지,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가만히 놔두면은 하루 0.1%, 0.2% 짜불짜불 올라갑니다. 보통 한 80% 기간 오르고요. 20%나 10% 기간이 하락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 10%와 20%의 기간만 피하면은, 아니면 요 기간만 노리면 어쨌든 계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상승 쪽 하는 콜옵션보다 풋옵션을 조금 더 많이 참고를 하는 거고요. 일단 저 10%나 20%의 특이한 케이스에만 안 걸리면 일단 무조건 상방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풋옵션을 보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왜 풋옵션을 보는지 얘기를 해드렸고, 자, 시간 가치라는 게 있죠. 자, 풋옵션을 보는 이유, 뭐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 풋옵션 같은 거 보시면 시간 가치라는 게 있는데 분명히 매일매일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근데 그리고 평상시 계속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풋옵션인데, 계속 오르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근데 풋옵션이 이게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값이 오르거나 지지력을 보인다? 라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많이 팔고 싶은 큰 세력이 뭔가 주식을 팔고 싶어서 사전에 작업을 하는 거죠.
왜? 풋옵션을 제일 먼저 작업할 거예요. 왜냐? 지수가 조금만 움직여도 50% 100%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주식을 조금만 팔아도 선물이 조금만 내려도 수익을 많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풋옵션 사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의 이런 지지하는 모습들, 풋옵션이 어떤 지지력을 보인다.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풋옵션이 자연적으로 매일매일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 풋옵션이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이고 양봉이 자꾸 나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지수가 안 빠지고 오히려 굉장히 한번 빠질 수 있다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징조인 거죠. 사실 이런 때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지금 또 다시 그런 위험함이 또 다시 양봉이 또 스물스물 나오죠. 그러니까 풋옵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핫발이에요. 시장에서 제일 약체가 풋옵션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루에 5%씩 10%씩 까이다가 만기일 되면 0이 돼서 사라져 버리는 게 풋옵션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품이, 근데 이런 시간제, 이런 가만히 놔두면 죽는 상품이 이게 양봉이 나오고 이게 상승 전환을 하고 이게 지지력을 보인다라는 것은 지수가 빠질 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되겠죠. 가장 밀접한 어떤 민감한 신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풋옵션을 가격을 보는데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근데 그거하고 TVIX하고 무슨 상관이냐? 비슷한 류의 상품입니다. 사실 그 옵션이란 상품의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워낙 방정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옵션 상품 구조를 개발한 사람들이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98년에 자기네들이 노벨상 받아서 만든 상품으로 매매하다가 망했죠. 뭐 블랙숄즈 뭐 옵션 모형이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방정식을 기초로 해서 옵션의 가격을 산정하고 그 옵션의 가격들을 기초로 해서 또 시장의 변동성 지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빅스라고 해서 빅스 지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산정하고 있죠. V코스피라는 파생상 그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이제 산정이 돼서 이렇게 매일매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하고 있죠. 미국장에는 빅스라는 대표적인 지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빅스든 뭐든 그러니까 이 빅스 같은 경우,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요. 일정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죠. 사실상 이제 풋옵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걸 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복잡한 방정식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만든 거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올해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의 특성에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상 풋옵션 상승할 때 변동성 지수 같이 상승합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변동성 지수는 만기일이 없는 풋옵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변동성 지수 산출하는데도 풋옵션의 가격, 콜옵션의 가격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똑같아요. 풋옵션이나 뭐 변동성 지수나 똑같습니다. 가격의 흐름 똑같고요. 풋옵션이 박살날 때 변동성 지수도 같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풋옵션이 살아나는 구간에서 변동성 지수도 같이 살아나고요. 이거 사실상 그러니까 만기일이 없는 풋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자, 똑같죠. 그러면 미국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TVIX. 이거를 빅스라는 이 변동성 지수라는 상품을 갖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미국 파생 상품 하는 상품 개발 부에 있는 똑똑한 애들이 하여튼 독특한 변동성 지수를 가지고 독특한 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요렇게 박스권으로 하단과 상단이 명확하게 있는 박스권으로 움직이지만, 얘네들이 이 빅스라는 지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좀 재밌는 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도 길어서 제가 지금 스펠링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건 무조건 계속 죽어요. 계속 죽어. 사실상 만기 없는 풋옵션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추종하게 돼 있는 게 TVIX라는 상품이고요. 그죠? TVIX, UVX와 똑같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 풋옵션이다. 사실상 뭐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풋옵션이라 할 수 없죠. 그냥 변동성 지수의 파생적인 거를 다른 지수를 추종하는 또 어떤 ETF다, ETN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풋옵션과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풋옵션이 움직인다는 얘기 방금 말씀드렸죠. 풋옵션, 옵션이라는 상품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레버리지가 커서 지수 1% 움직여도 50% 100% 먹을 수 있으니까 메이저 세력들이 지수를 하락시키기 전에, 무슨 큰일이 있기 전에 항상 변동성 지수와 풋옵션을 가지고 베팅을 먼저 들어가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깎여 내려오죠. 근데 이런 상품들이 뭐예요? 양봉이 나오고 지지력을 보인다는 것은 뭐다? 지수가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큰 사인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와 풋옵션만 보면 최소한 주식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때 어떠한 좀 사전 경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풋옵션만 보면, TVIX 꼬라지만 보면 할 때다 안 할 때다라는 대략적인 그런 느낌은 오죠.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좀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것도 많이 봐야겠죠. 환율도 참고하고, 주도주들 모습도 참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고, 수급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마빈님,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팍팍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팍팍 물어보셔야 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맨날 TVIX나 풋옵션 갖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 강아지가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진짜 훅 가네요, 강아지가. 일주일 지금 이제 입원시킨 지 한 3, 4일 정도 됐는데 좀 노령이셔서 그런지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에 갑자기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13살, 이제 올해 13살인데 하여튼 또 얼른 아침밥 먹고 강아지 보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거는 리플로도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기다릴 겁니다. 매수하기는 너무 이르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